제 소신을 이야기하면요. 그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손실이 있는 곳은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해에는 또 상당히 좀 손실을 보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 볼 때는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걸 봐줘야 되고 이것을 소득이 있다라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주식에 대한 가변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3프로TV 특별대담 3프로TV가 묻는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해야 하나 강행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천만 개미를 대표해서 여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이 아무래도 세법 개정안 국회 논의 사안이다 보니까 실제 국회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됐고 세법 개정안 논의도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2022년 세법 개정안 논의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을 모시고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자본시장제도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고요. 부산 사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오선호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사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전에도 이제 증권거래소 폐지라든지 공매도 폐지라든지 이런 자본시장제도 관련한 그 관심을 많이 두셨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그 국가의 어떤 시책이 아주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8년도에 공매도 제도를 좀 금지시키는 폐지시키는 법안과 또 정권 거래세 역시도 이것도 폐지시켜야 된다 해서 그 법안을 두 개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오늘 그 본격적인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이 뭔지 좀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경태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한국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수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거래를 할 때마다 건건히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 지난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그 주식의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내게 되는데 해당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을 했었고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내겠다라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중에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이 아니라 2025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현재같이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고 불안할 때는 약간 유예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또 대주주 과세 요건이 현재 10억 원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대주주의 기준도 특수관계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도 0.23%에서 2023년에는 0.2%로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0.1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다수당인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 일단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지금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2년간 유예하자는 게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하시는 우리 그 개미 투자자입니까? 개인 예.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사실 애국자잖아요. 그렇죠. 주식에 많은 그 투자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기업의 활성화, 기업 투자의 활성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상당히 그 규제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가 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 사례를 들지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이 주식 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공정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자꾸 핑계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제가 아무래도 의원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반론적인 질문들을 많이 드리게 될 건데, 그 주식을 하든 뭐 이자를 받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좀 과세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요? 제 소신을 이야기하면요, 그 소득이 있는 곳에는 그 과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럼 손실이 있는 곳은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해에는 또 상당히 좀 손실을 보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손실 볼 때는 가면은 그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걸 봐줘야 되고, 이것을 소득이 있다라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주식에 대한 이런 가변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선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올해는 이익이 났어도 뭐 내년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뭐 2년 동안 소득이 났어도 뭐 3년째 그 소득을 다 손실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가 뭐 그러면은 돈 벌 때는 과세하고 돈 못 벌 때는 보전해 주는 것도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미국을 예를 들잖아요. 예. 미국이 지금 금융투자세가 한 22%좀 되지요.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매 세력들이 공매도가 상당히 문제잖아요. 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실시하게 되면은 그 세력들을 그냥 망하게 만들지요. 아주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불법적인 그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가격 담합도 그렇고요. 예. 이런 그 불법적인 이런 그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솜방망이 쳐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이 공정하냐 했을 때 저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정치권에서 세금을 더 가세하겠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과세를 하려면 그 제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뭐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보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하는 게 맞다라는 네.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좀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환경이 대만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3번이나 시도했다가 결국은 그 주식 폭락과 그렇죠.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됐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89년도에 예.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는데 딱 한 달 만에 주가 지수가 40% 하락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부가 백기투항하고 그 당시에 책임자인 재무부 장관을 사임시켰거든요. 아, 특히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그것도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측면이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세금을 도입하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대만 케이스를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또 시황이 워낙 좋을 때긴 한데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정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거래세 낮아지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좀 손해 보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고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이 거래세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는 거래세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세금을 자꾸 완화시키거나 있는 세금을 좀 폐지해야만이 주식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좀 이익이 나는 또는 대주주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런 부분에서 과세한다 했을 때 대주주들이 또 투자를 꺼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주주들이 그러면은 한국보다도 미국이 더 금융 투자 세율이 5% 이상 낮으면은 미국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굳이 한국에 우리 주식에다가 투자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에 보면은 2% 상위 2%가 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많이 좀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위 2%가 투자를 꺼리거나 주식 투자를 꺼리거나 또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가상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온전할 수 있겠는지 이 부분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세금이 적용되는 숫자가 2%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워낙 큰 돈을 움직이니까 여기서 과세 때문에 뭐 투자처를 바꾼다거나 하면 전체 지수가 하락해서 나머지 98%가 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에서는 여기가 양도소득세가 다 도입이 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금융시장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또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반해서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가 좀 불투명하지요. 공매도도 우리는 좀 자주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이 불공정한 그런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나서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주주 한원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은 89%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28%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퍼라고 PER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16이고 우리나라 같은 9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 환경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같이 선진국에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런 것을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개선시키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 대상이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에 좀 한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그 국회 국민청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개인들한테만 세금을 걷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좀 더 안정화되고 전 세계적인 경제가 정상화되고 좀 더 활성화될 때까지는 금융투자세라든지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 2018년에는 이제 금투세가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아까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때 그 증권거래세 관련한 입장은 좀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증권거래세율이 지금 0.23%로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그 전에는 사실 이게 도입될 96년도 당시에는 0.3%였거든요. 그 약간 낮추긴 낮췄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약간씩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이 정권 거래소를 없애주는 게 낫겠다. 정권 거래소를 없애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거래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거래가 더 활성화됨으로써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훨씬 더 주식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또 투자 규모가 커질 겁니다. 투자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지요. 예. 그래 되면은 사실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중에서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세금으로 막 일자리 만드는 것은 헛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뭐 수십조 또는 뭐 100조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 주식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는 생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일단 국내 시장의 매력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좀 조세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해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꼽으시는 게 이제 공매도 관련한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최근에 공매도 폐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미 투자자 올리는 네. 주식 공매도 즉각 중단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2000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식 주가가 700포인트 정도 빠졌었습니다. 예, 예. 빠졌을 때 코로나19 때. 예. 네, 1년간 그 공매 제도를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보다 700포인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또 이렇게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아예 우리는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공매도 제도를 저는 폐지하자라고 좀 주장하는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라도 시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공매도 제도를 좀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자꾸만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공매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라도 공매 제도를 금지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제도에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 아무래도 이게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와 아니면 현황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현황에서는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10월 그 한국 정권 거래소입니까? 한국 네. 거래소에서 그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이 공매도에 대한 폐해가 나타납니다. 예. 그 9월달에 그 하락장의 주 원인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공매도의 급증으로 보고 있거든요. 9월 한 달만 보면은 공매도의 그 거래 대금이 6천억이 넘는 날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9월달에 평균적으로 공매도의 그 거래 대금을 보면요 한 4,900억쯤 됐는데요. 그 전월에 비교했을 때 무려 40%가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폭락했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공매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 그러니까 예, 그 전월 그 공매도의 거래 대금의 40%만큼 급증했다는 것은 매우 그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우리나라의 그 시총 최상위에 있는 그 삼성전자, LG 엔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회사들이 보면은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이 3위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그 정상적인가? 저는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정보라든지 이걸 알 텐데 예. 이걸 왜 이 대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월 대비해서 40%나 공매 대금이 급증했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매도 제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그동안 정부 당국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는 뭐 정책은 많이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공매도 제도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에 보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도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 거의 98%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올 1월부터 8월까지를 그 주식 매수량을 보면은 85% 이상이 개인 투자자가 사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익은 주식에 대한 이익은 저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는 가져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공매도 제도는 매우 불공정한 어떤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 당시에 공매도를 했던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은 하락을 했을 때 이익을 보다 보니까 주식을 산 거는 개인이 사고 하락에 따른 이익은 기관과 외국인이 봤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그도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매도의 뭐 어떤 그 이 규모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2%에 불과하고요. 그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98%에 육박합니다. 이거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개선해야 되고 개선할 수 없다면 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정말 개선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개선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공매도는 뭐 일시적 금지 혹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예전에 주시장이라 그러면은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그리고 참가하는 개인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도박이라든지 뭐 투기적으로 주식을 좀 바라보는 경향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식하시는 분들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는 좀 어떻게 변해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는 또 기살리는 부분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마치 도박이나 투기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런 따뜻한 시각으로 야당도 그리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아마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더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는 분들이 한 1,300만 명 좀 된다고 어떤 데이터는 한 1,400만 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조금 더 그 미래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가 좀 더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취재 활동하다 보면은 제도라는 거는 뭔가 인식이 반영돼서 제도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거에 뭔가 되게 투기적인 시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본시장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배관시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이 벌써 5선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일을 해 오셨는데 이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그 입법 국회의 인식은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그 가그에 머물러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투자 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되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좀 더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외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어떤 차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왜 발전하고 왜 거기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지도 우리 정치권에서 좀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만이 경제도 더 활성화되고 우리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일자리, 높은 수준의 어떤 문화를 저는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를 좀 막론하고 자본시장을 좀 더 확충시키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의 이미지가 뭐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뭐 이렇게 누군가 고위공직자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나쁘게 보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해야 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억압적으로 보게 되고 투자하는 거를 약간은 좀 꺼리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식에 대한 제도를 만든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제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정말 그 시장의 어떤 그 예민한 구석을 만져줄 수 있는 제도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의원님부터 또 국회 쪽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데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이제 공매도제도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자본시장에 꽤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주신다면은 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후진국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자본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또 규모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환경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무겁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단히 여러 가지 각종 규제라든지 또는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좀 정부도 좀 더 금융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대담 3%가 묻는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해야 하나 강행해야 되나.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은 2년간 유예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을 모시고 왜 2년간 유예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본시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공매도를 지목하시면서 폐지, 최소한 그 제도가 자본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라도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강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을 모시고 양쪽의 의견을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